자, 이번 시간에는 사정 판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결의 효력 부분 중에 형성력에 대해서 좀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사정 판결 지난 시간에 많이 여러 번 들어보긴 했는데 뭐 이제 행정심판에서 사정 재결이라는 말을 들어보긴 했죠, 그죠? 그래서 보면 사정 판결, 사정 재결 이것은 좀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그랬죠. 외우라고 뭐라 그랬어요? 외우라고. 어렵지 않으니까. 자, 사정 판결이라는 것은 사정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일의 정황을 우리가 사정이 좋으냐, 사정이 나쁘냐. 요새 금전 사정이 안 좋아. 나 사정이 참 요새 건강 사정이 안 좋아. 그런 사정이죠. 근데 사정이라는 건 그럼 누구 사정, 어떤 사정을 봐주는 거냐? 다른 사람의 사정을 봐주는 거예요. 판결에.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청구가 이유 있어. 그러니까 재판의 청구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되나? 인용하여야 하나. 청구가 이유 있어 인용해야 된다는 말은 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갑이 A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이 취소 처분에 대해서 C의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요. 취소 소송을 제기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청구가 이유 있어 인용한다는 말은 이유가 있다는 말은 취소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한다는 말이지. 인용 판결 맞죠? 인용 판결은 뭐라 그랬어요? 취소 판결, 위법해서 취소 판결이에요. 취소 판결을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인용하여야 하나, 청구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나, 기각하는 판결. 우리가 이걸 갖다 사정 판결이다. 기각 판결. 청구가 이유가 있어 인용해야 되나 기각하는 판결. 기각을 왜 하느냐 말이야. 기각을 왜 하느냐.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청구가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야 기각하는 판결. 공공복리라는 것은 여기 원고가 있어요. 원고가 있고 이게 이제 피고인 행정청이지. 행정청이 있어. 행정청이 있는데 자,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산업단지, 이제 공장을 하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면 이렇게 많은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를 이제 공용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수용을 한다는 말은 이제 돈을 주고 이게 정부에서 사죠. 산 다음에 이걸 딱 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각형으로 딱 나눠놓고 이건 도로, 그다음에 여기는 무슨 부지 이제 사각형으로 딱 나눠가지고 이게 도로 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해요. 사업. 토지개혁 정도 왜 해야 되느냐? 만약에 산업단지, 공단을 조성하려면, 단지를 조성하려면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해서 구획을 나눠놔야 이걸 갖다 분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환지 이제 처분을 하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환지계획이라고 그래요. 환지계획이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보상을 안 해준 사람에 대해서는 토지계획 자기 땅을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토지구획 정리하면 자기 땅을 여기서 분양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자기 땅을 주고 분양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갖다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이라고 해요. 지정처분. 그래서 이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 이걸 이제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자기 소유만큼 이렇게 가져간다 할 때 또 공단을 조성하고 한다 할 때 이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
이제 A가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했어요.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이제 갑, 을, 병, 이제 갑, 을, 병 이렇게 많잖아요. 병, 정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이 되면 이것이 이제 갑은 여기는 갑의 땅, 여기는 병의 땅, 여기는 뭐 정의 땅 이렇게 이제 그 자기 이제 토지구역 정리 사업의 경우는 이제 이게 받아가지고 분양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필요할 경우 돈으로 청산을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필요한 만큼 분양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또 청산을 해주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갑이. 근데 갑에 대한 땅이 조금 있었어요. 여기 갑에 대한 땅이 조금 있었는데 갑의 땅은 좀 작다 보니까 토지보상 심의회, 토지보상 심의회 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해야 되는데 갑의 땅은 보상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거예요. 거치지 않았어.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이라는 게 이 전체에 대한 지정 처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하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행정청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 뭐예요? 취소 소송을 하죠. 취소 소송을 하는 거. 취소 소송을 한 거지.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 을, 병, 정 땅은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일부 청산을 해주고 누구에게 이렇게 돈을 환지를 해줄 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토지보상 심의회를 거쳤는데 갑의 땅만 심의회를 안 거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법해. 그러니까 갑의 땅은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한 것에 대해서 갑이 전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거지. 그 위법해. 자, 그런데 법원에서 가만히 보니까 갑의 땅 조금 요거 때문에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 전체를 취소해 버리면 여기에 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또 이 땅 받은 걸 다른 사람에게 매도 계약을 막 맺고 그러는데 판매 계약을, 양도 계약을, 매도 계약을 맺고 그러는데 그런 게 뒤죽박죽이 돼. 이거 보니까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돼. 그러니까 가만히 법원에서 보기에는 갑의 땅에 대해서 토지보상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해서 취소 판결을 해. 그럼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 전체를 취소한다고? 전체를 취소해야 되는 전체 취소할 수 없으니까 청구가 이유 있어 인용해야 되나 취소 판결을 해야 되나 공공복리 다른 사람의 법률 관계가 혼란스러우니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기각하는 판결, 이유가 없다고 기각하는 판결. 따라서 판결문에 처분이 위법함을 어떻게 명시해야 돼. 명시해야 돼. 이거 중요해요. 명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처분이 위법하지 않느냐의 판단은 이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 이 처분 당시에 이게 이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보상 심의를 거쳤냐 안 거쳤냐 이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은 사정 판결의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시를 기준으로 법에 따라 위법하지 않느냐를 판단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건 사정 판결의 필요성. 사정 판결을 해야 하느냐 사정 판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에서는 이때 판단을 하는 건 아니지. 여기 사정 판결의 필요성은 어떤 걸 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변론 종결시를 기본으로 변론 종결시라는 말은 판결시란 말이에요. 판결시를 기준으로 사정 판결의 필요성은 공공문에 적합하지 하는지 않느냐는 요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이거 위법하긴 해서 취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겠구나. 다른 사람이 사정을 봐줘야 되겠구나. 이걸 위해서 사정 판결의 필요성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요게 이제 사정 판결의 전체.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는데, 자, 사정 판결은 그럼 누가 신청하느냐? 첫째는 사정 판결의 신청권자는 법원이 사정을 봐서 직권으로 하거나 행정청이 뭐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법에는 이제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청구가 이유가 있어서 인용해야 된다는 것은 위법하는 거 아니야. 갑에 대한 환지계획은 위법해. 그런데 공공공리에 적합하지 않아서 기각하는 판결, 이유 없다고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리는 거니까 당연히 뭐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겠어. 손해배상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정처분이 잘못했다 그러면 이걸 돈으로 보상해주는 손해배상 처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제출을 간과해야 되겠죠. 이게 대부분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한다면, 지난번에 내가 했었죠. 자, 무효등 확인 소송, 무사전제 아니라 그랬어. 무효등 확인 소송은 사정 판결 적용 안 돼요 그랬죠. 사정 판결 적용 안 돼요.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는 사정 판결이 적용 안 돼요. 저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무효확인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쟤는 제소기간,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아요. 가는 간접강제, 좀 거부 처분에 대한 간접강제, 이제 나중에 이제 취소 판결 효력 중에 기속력 부분에 나오는 거부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접강제가 나오는데 이건 적용이 안 된다. 무사전제 강간한 무효등 확인 소송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뭐예요? 부사집 처소변 아니라 써놨잖아요.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야? 사정 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집행정지가 적용되지 않고, 여긴 처분의 변경과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뭐예요? 소변경은 적용이 안 된다. 지난번에 했죠. 자, 이게 여러분이 사정 판결에 무효확인 소송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이제 이렇게 외워두면 좋아요. 그다음에 단기 소변 오케이라 했지. 단기 소변 오케이. 당사자 소송에는 기속력과 소변경이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건 뒤에서 좀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했다면 그 내용들을 한번 이제 교재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사정 판결이란 취소 소송에서 원한 심리의 결과 원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공공리를 기각하는 판결이다. 기각하는 판결이다. 기각이라는 건 뭐예요? 취소 소송에서 기각이라는 말은 뭐예요? 취소 소송에서 인용 판결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거죠. 인용 판결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거예요. 위법. 그런데 기각 판결은 뭐야?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각하지 않는다는 건 위법하지 않음. 인용 판결이 위법하다는 거예요. 취소 소송이니까. 자, 그래서 사정 판결로 당해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원고가 당해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법에 나오는 거예요. 행정소송법 28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사정 판결의 요건은 보면
사정 판결을 위해서 처분이 위법하여야 된다. 사정 판결은 처분이 위법해야 된다.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은 언제라고? 처분실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의 현저히 적합하지 않은, 공공복리의 현저히라는 말은 없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공공복리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결시를 기준으로. 변론 종결시인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정 판결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밑에 나오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요건에 대한 걸 엄격히 해야 되죠. 이걸 남용할 수는 없어요. 위법한데 어찌 적법하다고 보냐? 위법한데 적법하다고 보는 거니까 기각 판결은. 자, 사정 판결의 절차. 사정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법원은 법원은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신청으로도 할 수 있는데,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 정도와 배상 방법, 그 밖에 사정을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청구에 의해 할 수도 있다. 사정 판결을 하는 경우에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판결문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한번 떠들어 보세요. 판결의 주문과 판결서가 이렇게 있으면 판결에 항상 주문이 있어요. 주문. 그다음에 이유 있어요. 주문은 뭐라 그러냐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의 비용으로 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주문이에요. 이유는 왜 그런지 이유를 댄 게 이제 그 이유, 판결의 이유예요. 자, 그래서 사정 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판결의 주문에서 그 위법함을 명시해야 된다. 따라서 판결의 위법함을 명시해야 되니까 명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판결이 위법하다는 것에 대한 기판력이 생긴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판력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배울 내용이지만 임의 기자, 이 기판력은 이미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법원과 당사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청구가 이유가 있어 인용하여야 되나 기각하는 판결. 기각이라는 건 위법하지 않다는 적법이라는 말 아니야. 그럼 적법에 대한 기판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청구가 이유가 있어서 인용하여야 되나 인용하여야 되나 요거 때문에 인용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위법하다는 말이에요. 위법하다. 인용 판결, 취소 판결은 위법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정 판결에서 기판력은 위법성에 대한 기판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사정 판결의 경우에 처분의 적법성이 아닌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한다. 기판력이라는 건 소송 당사자 및 법원을 갖다 기속하는 거. 이게 위법하니까 다시 이 위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지. 기판력이기 때문에. 자, 28조 한번 사정 판결을 읽어볼게요. 아까 한 내용 그대로예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재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각하가 아니에요. 기각이에요. 이건 본안심리이기 때문에.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이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의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원이 제1항이 규정한 판결함에 있어서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 정도와 배상 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해야 된다. 또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2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 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그렇지. 환지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걸 갖다 같이 병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사정 판결 효과와 권익구제. 사정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이다. 각하가 아니다. 기각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어떤 거죠? 취소소송인 처분은 위법함에도 효력이 인정된다. 위법함에도 효력이 인정된다. 자, 위법함에도 갑에 대한 환지 이정 지정 처분 전체에 대한
갑이 토지부당 심의를 안 거쳤기 때문에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효력이 인정된다. 그냥 효력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갑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고,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2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 방법 청구를 방해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요 법원에 C가 코트, C의 약자는 COURT 코트 법원에 그 병합하에 제기할 수 있다. 자, 사장 판결의 적용법이 아까 얘기 안 들어요? 사장 판결은 취소소송에서 제기가 된다. 취소소송에서 제기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사 전제 강간나 무효동 확인 소송에는 사장 판결이 안 된다. 적용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안자는 뭐야? 무효동 확인 소송에는 사장 판결이 적용 안 된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사장 판결이 적용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거기 있나요?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을 수정 목적물로 하는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존치시킬 1순위는 행정행위가 없어서 사장 판결이 적용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자, 사장 판결이 인정된 경우, 아까 내가 얘기한 이거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장 판결을 대법원에서 인정했다고 했죠. 토지구획정리 사업에서. 그 다음에 사장 판결이 부정된 경우는 두 가지, 지금 두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한번 여기 보면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거 사장 판결 부정된 건 이거예요. 검찰청, 지금 어디예요? 검찰청이죠. 대검찰청에서 검사에게 어떤 거를 한 거예요? 파면 조치를 했죠. 이건 갑은 검사. 파면 처분했어요. 파면 처분했어요. 그러니까 파면 처분하니까 갑이 파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갑이 이게 파면 처분이 위법성이 있어. 그래서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인용 판결을 받은 거지. 인용 판결을 받게 되니까 이 검찰청에서 대검찰청에서 야, 이 인용 판결을 받고서 이 위법행위라는 사람이 다시 검찰청에 복직이 되면 이건 다수의 검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사장 판결을 해달라 요청을 해서, 사장 판결은 뭐예요? 인용 판결, 파면 처분이 비록 위법하지만 기각해달라, 적법하다고 해달라 요구했는데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처분 계획은 뭐라 그랬어요? 재개발 사업에서 땅을 사고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누구에게 분양할 것인가, 그것이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그랬죠. 관리처분 계획이 있는데 갑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하는 당시 여기 조합 관리처분 계획 총회 의결을 잘 안 거쳐서 총회 결의를 잘 거쳐야 되는데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래서 갑이 이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죠.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때 이게 재개발 사업 조합이죠. 재개발 사업 조합이 행정청 공무수탁 사인으로 재개발 사업 조합이 공무수탁 사인으로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법원에 보니까 관리처분 계획이 총회결을 안 받아서 위법해, 갑이 말한 대로. 그래서 취소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나와야 돼. 인용 판결 또는 취소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안 돼서, 아이고 그러면
이 다수의 이해관계가 있고 총회에 또 같이 거치려면 오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좀 저기 사정 판결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법원이 뭐라는 거예요? 안 해줬다 그 말이에요. 관리처분계획 수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 재결을 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 재결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현재의 공공기획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정 판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 가져오죠? 자, 이해 다 갔어요. 자, 그리고 기출 문제 다 이제 내가 풀어서 줌으로 해서 다 올려놨어요. 근데 기출 문제 하신 거 보면은 이제 내가 여기서 정리한 내용들을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제 뭐예요? 가장 행정법에서 어려운 부분인 뭐 공정력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판결의 효력이 가장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판결의 효력이 가장 어려운 부분, 이제 어려운 가장 험난한 고비를 넘기면 여러분이 이제 행정법을 다 끝내는 그런 순간이 이제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 당사자 소송을 끝내면 끝나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높은 고비, 험준한 산봉우로 이제 서 있어요. 이걸 통과해서 지나가야 돼요. 자, 이제 가장 시험에도 뭐 매년 나고 국가직이고 이제 지방직이고 이 문제가 나오면 만만치 않죠, 그죠? 문제를 풀기가 만만치 않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먼저 취소 판결의 효력. 자, 취소 판결의 효력은 막 크게 하나는 취소하는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는 형성력, 또 하나는 기속력, 또 하나는 기판력. 형성력, 기속력, 기판력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이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거기 보면 취소 판결의 효력에는 형성력, 기속력, 기판력이 있다. 형성력과 기속력은 인용 판결에 인정되는 판결의 효력이다. 형성력과 기속력은 논리상 기각 판결에는 인정이 안 된다. 기판력은 인용 판결과 기각 판결에 기각 판결에 모두 인정된다. 자, 제일 먼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의문을 가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기 지금 나오는 게 형성력은 권리의 발생, 형성력이라는 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것이요. 그래서 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소급하여 취소되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걸 우리가 형성력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런데 형성력과 기속력은 뭐에는 적용 안 되느냐면 기각 판결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래,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기각 판결이라는 건 뭐예요? 기각 판결이라는 건 뭘 기각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갑이 행정청이, 구청이, 성동구청장이 갑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영업 허가 취소 처분했어요. 취소 처분했어요. 여러분이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항상 그림을 그려가고서 해야 돼. 안 헷갈리고 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거지. 취소소송을 제기한 거지. 그러면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은 각하 판결. 각하 판결은 소송 요건에 대한 부분이죠.
요건에 관한 뭐냐 각하 판결, 판결 또는 뭐 이제 그 다음에는 본안 판결에서는 이건 요건에 대한 본안 판결에서는 인용 판결, 그 다음에 기각 판결, 그 다음에 사정 판결은 기각 판결 안에 들어가요. 사정 판결은. 자,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기각 판결이라는 건 뭐예요? 기각 판결이라는 건 적법하다는 인용 판결이라는 것은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 갑이 주장하는 건 이거 원고고 피고인데 행정청 갑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갑이 주장하는 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성동구청장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갑에 대한 영업 처분이 뭐예요? 갑의 주장은 위법하다는 거지. 위법하니까 취소해달라는 주장 아니에요. 그래서 인용 판결을 하면 갑의 주장이 위법하니까 취소해달라는 거예요.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거예요. 위법하니까 취소하니까 인용 판결은 그걸 걸고 처분이 뭐예요? 위법하다는 거예요. 기각 판결은 처분이 갑의 주장이 위법하니까 취소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기각 판결, 본안 심리에서. 그 얘기는 이거는 위법하지 않다는 거예요. 위법하지 않다는 말은 적법하다는 말이에요. 적법하다. 그런데 처분이 적법하다면 처분이 적법한데 무슨 형성력이 생겨요. 형성력은 권리 발생 변동 경격 소멸을 가져오는 거고, 기속력은 적법한 처분이니까 기속력은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거예요. 적법한데 무슨 그게 처분한 게 잘했는데 무슨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잘했는데 무슨 기각 판결에 그 형성력이 생기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런 문제지, 그지? 자, 그러나 기판력은 인용 판결과 기각 판결에 모두 인정된다. 기판력은 법원에 대한 효력이에요. 법원에 대한 효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형성력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 형성력. 형성력이 뭐냐? 지금 얘기했죠.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는, 자, 여기 취소 판결이라는 게 뭐예요? 인용 판결이 취소 판결이죠. 취소 판결이 인용 판결이죠.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취소하라는 인용 판결, 위법함이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되는 거예요. 취소 처분했잖아.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거 취소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취소 판결의 형성력이라고 그래. 취소 판결이 확정되는 때는 당해 처분청의 취소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당연히 취소 처분이 효력이 상실돼. 그래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 상실되니까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이 발생하잖아요. 당초 있던 법률 관계가 없어지는 거. 이게 당연히 효력이 상실된다. 형성된다. 새로운 게 형성된다. 그래서 형성력이야. 형성력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29조 1항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이에요. 29조 1항 꼭 읽어보면 행정소송법 29조 1항은 뭐라 하면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제3자에 대해서. 당사자에 대해 효력이 있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제1항의 규정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제23조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 결정, 제24조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결정에 중요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별표해놨는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결정도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제3자가 뭐예요? 처음 1자, 2자, 여기 이거와 관련되는 을이 있다 그러면 을이 제3자지. 을이 경원자 소송이 마찬가지.
경원자 소송에서 마찬가지요. 갑과 을이 똑같이 로스쿨을 여기 교육부에 신청했는데, 갑은 을은 당첨이 되고, 갑은 로스쿨에서 떨어졌어. 갑이 법원에 탈락시킨 걸 취소송, 을에 대한 취소송, 본인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하든, 아니면 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하든, 어떻든 이제 제3자가 관계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형성력의 내용은 2번 형성력의 내용은 어떤 게냐? 형성효가 있다. 형성효가 있다. 형성효는 뭐냐? 처분 자체의 형성효는 처분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다. 상실시키는 것. 자, 여기서 행정청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해서 취소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형성력이 발생한다. 형성력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그 자체가 취소 처분이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형성효라고 그래요. 즉, 위법 상태를 시정하여 원상 회복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급표도 있어요. 소급표. 자, 소급표는 뭐냐면, 법원의 취소 판결에 따라 처분이 취소되면, 영업허가 처분이 취소되면, 뭐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응?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영업허가 처분 시에 소급하여, 영업허가 처분이 2022년 1월 1일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있었다. 그럴 경우 이 취소 판결이 2022년 8월 1일에 취소 판결이 났다 그러면 2022년 취소 판결이 이때 났다 그러면 202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소급하여 소유력이 상실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법적 안정성이 침해하는 경우 명문 규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취소 판결의 소급표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그걸 좀 알아두면 돼요. 자, 그래서 소급표가 미치는 결과 취소 처분을 전제로 형성된 법률 관계는 모두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지. 자, 따라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영업허가가 그러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되니까 영업허가가 뭐요? 원상회복되지. 원상회복되는 영업허가 2022년 1월 1일부로 원상회복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때?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행한 후 한 영업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 후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있었잖아요. 2022년 1월 1일 한 이후에 한 어떤 행위는 영업은 이때 식당 영업을 했다 그러면 이 영업은 무허가 영업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해가 가죠, 그죠? 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취소 처분은 1월 1일 날 있었고 8월 1일에 취소 판결이 났다면 소급적으로 202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영업허가 뭐라고? 취소된다. 따라서 이때 이후에 한 영업 거래 행위는 무허가 영업이 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영업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제3자요. 자, 여기서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지. 자, 취소 판결의 형성요, 소급표는 제3자에게도 미치는데 이를 제3자요 또는 대세로 한다. 제3자는 취소 판결이 효력이 미치는 제3자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형성으로 취소 처분이 형성된 법률 관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자, 요 설명해 줄게.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3자에 대한 형성요. 자, A가 갑에게 이거 세무서예요. 세무서에서 갑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라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갖다 부과했어.
부가치세를 부과했는데 돈을 안 내. 돈을 안 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서. 그래서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배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어떤 거예요? 첫째, 압류를 해놓고 자산을 못하게 이제 압류를 했고, 압류 등기를 해요. 부동산의 경우 압류. 그 다음에 공매 처분은 판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산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강제 집행 절차가 들어가요. 세금을 안 내서 부가치세를 내도 안 내니까 이제 공매 처분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매 처분했다. 처분 절차를 한다. 그래가지고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 부동산이 강제로 공매 처분 들어가가지고 이게 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하던 자산관리공사에 맥혀가지고 이게 부동산이 공매 처분돼갖고 갑이 아니라 의뢰계로 어떻게 돼 있어? 의뢰계로 등기가 이전돼서 등기 이전 공매 처분되면 팔아서 등기가 이전되잖아요. 갑의 부동산이 등기 이전돼서 법원에서 이거 등기 이전 공매 처분도 이제 등기 이전 절차를 이제 경매 절차를 거치죠. 자, 등기 이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갑은 어떻게 됐어? 갑은 어떻게 돼요? 갑은 이제 공매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니야, 법원에. 공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요.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취소송을 제기했는데 마침 여기에서 인용 판결이 났어. 인용 판결. 그다음에 인용 판결은 취소 판결이에요. 공매 처분이 취소 판결이 난 거예요. 공매 처분이 취소 판결이 났다는 건 뭐예요? 야, 벌써 갑의 부동산이 을한테 등기가 이전됐는데 공매 처분 취소해서 인용 판결에서 취소 판결이 났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자기 부동산이 벌써 일로 넘어갔는데. 그럴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 읽어볼게요. 공매 처분이 취소되면 공매 처분을 기초로 체결된 사법상 매매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며 사법상 매매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며 그에 따라 형성된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도 효력을 상실한다. 이걸 갖다가 이제 갑이 의뢰계로 경락인이라고 그러죠. 공매 처분은 공매 처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경락인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경락인에도 영향을 미쳐요. 경락인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주의할 거는 뭐냐면 이런 것까지는 알아. 공매 처분을 해가지고 갑이 경락인에게 등기가 이전됐는데 취소 소송에서 이겼네? 그러면 이 경락인에게 넘어간 사법상 공매 처분, 사법상 계약이 넘어간 계약이 무효가 돼 버리는 거예요. 무효가 아니라 소유권 소유권 취득도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상실되는데 한 가지가 남아 있어.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 이때 체납자인 갑이 체납자이죠. 체납자인 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거 등기가 이전돼 넘어왔죠. 등기가 이전된 걸 바로 그냥 등기가 원상 회복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를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말소 청구를 해야 돼요. 말소 청구를 해야지 넘어오지 그냥 저절로 넘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소 청구를 법원에 했다면 법원은 이를 이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고배 처분이 취소되면 사법상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의뢰계로 넘어간 경락계로 넘어간 등기 이전된 저걸 찾아오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해야 되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여줘야 된다. 그래야만 넘어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환지 처분이 취소되면 환지 취득자는 환지 처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고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 판례를 보면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취소 처분을 전제로 행해진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아까 이 소급효에 대해서 말했죠. 형성효, 소급효. 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취소된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조합 A 이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야. 사업조합. 이것은 뭐예요? 행정청이라고 그랬죠. 행정청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그랬죠. 뭐를 했다고?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대해서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취소 전에 전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적법한 행정주택 또는 사업 시행자로서 한 결의는 처분에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그 말이에요. 자, 주택사업 설립 조합 인가처분. 자, 이때는 잘못 내가 요걸 갖다가 이렇게 쓸게. 이렇게 쓸게요. 자, A라고 표시하면 A는 A인데 이때는 A1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A가 주택 재개발 사업조합. 어떻든 이것이 A의 역할을 하죠. A를 넣어가지고 사업조합이 그러니까 재개발작업을 수행하는데 이것이 A1 이건 이제 구청, 시청, 행정청 A1에게 행정청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 조합을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야 뭐예요? 그 재개발 사업 조합이 그 인가에는 우리가 인가가 아니고 특허라고 그랬어요. 특허. 이거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거예요. 특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럴 경우 재개발 사업 인가처분 취소 전에 적법한 행정주택 사업 시행자로서 한 결의 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이제 이 인가처분에 대한 이가 인가를 봐서 인가처분이요. 인가처분에 대한 이때가 잠깐만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네. 이걸 갑으로 해놓고 이걸 행정청 A라고 해놓은 게 행정청이 취소할 때 주택 재개발 사업조합의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주택 재개발 사업조합에 찬성을 안 한 사람들이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해요. 그래서 인가처분 취소송이 만약에 여기 취소 판결이 나서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재판에 설립이 취소된 경우 뭐가 효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적법한 행정주체 사업 시행자로서 이게 적법한 행정주체 또는 사업 시행자로서의 권한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얘가 알겠죠, 그죠? 그 밑에 마지막에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거는 이해하는데 큰 의문은 없어. 근데 두 번째가 이해하는데 어려워. 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취소 판결 자체의 효력에 당연히 그 행정처분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아까 이 말이 이거 또 아까 하는 거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에요. 환지계획 변경 처분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환지계획 변경 처분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거와 똑같은 의미예요. 환지계획 변경 처분. 환지계획 변경 처분. 이때는 세무서가 아니고 이제 구청이나 시청이나 시군구에서 하겠지. 환지계획 변경 처분이 여기 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나면
환지 계획에 의해서 갑, 을, 병 뭐 이렇게 이제 환지 계획에 의해서 환지 예정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환지 예정지 땅을 받는 토지 계획을 정리해서 자기 땅으로 받는 거예요. 그 받는 걸 환지 예정지를 벌써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는다고. 팔아먹어서 환지 예정 지정을 받은 을이 벌써 이미 그걸 매도를 해가지고 병한테 넘어갔다고 할 때 환지계획 변경 처분이 여기서 취소 판결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을과 병 간의 사법상 계약이 원상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이때는 어떤 거냐면 취소 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당연히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원고들에게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말이에요. 거기 좀 밑에 읽어보면 환지계획 밑에서 네 번째 줄. 환지계획 변경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없는 것으로 환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할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위 취소 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서 당연히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소의 일을 취소 판결 존재를 법률 요건으로 주장하여 원고들의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 판결을 얻어야 비로소 말소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행정처분을 자체로 형성된 제3자는 병인의 병, 갑이 아니고 병인의 병.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만약에 하려면 그 승소 판결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어갔더라도 그 말이죠. 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위 취소 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당연히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소의 일이 위 취소 판결의 존재를 법률 요건으로 주장하여 원고들에게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을 얻어야 비로소 말소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병에 대한 부분이네. 병에 대한 부분. 병이 예를 들어 을의 땅이 병으로 넘어왔어도 다시 말소 당연히 취소 판결이 의해서 당연히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확정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취소 판결이 형성력의 준용. 취소 판결의 형성력은 집행정지결정, 지배결정, 정지결정, 취소 결정에도 적용이 된다. 또한 무효 확인 소송에도 준용된다. 형성력은 집행정지결정, 무효. 그 말은 내가 거기다 써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밑에 써놨어요. 이 말은 무효 확인 판결이 나면 또 제3자도 집행정지결정에 따라야 하고 처분의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이로 인한 제3자도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취소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 미치는 그 형성력을 준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한다. 자, 내가 한 판례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문이 나는 사람은 83 다카 2022와 2008-958852 이걸 한번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는데 아까 그 말이에요. 공매처분이 취소되면 공매처분을 기초로 체결된 사법상 매매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그러나 그에 따라 형성된 경력인의 소유권 취득도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이거 찾아오려면 갑이 경락인에 대해 넘어간 땅을 찾아오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해야 되고 소송 절차를 또 거쳐야 된다. 그런 말이죠. 만약에 말소 청구를 같이 법원에 했다면은 법원은 또 인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 형성력은 크게 의문은 없고, 이해가 어려운 건 제3자에 대한 권리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 판례를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기속력과 기판력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기속력에 대한 문제를 좀 검토를 해볼게요, 본격적으로.